자, 이제 주택의 공급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택이라고 할 때 이 공급의 뜻은 아까 뭐하고 뭐라고 그랬죠? 분양하고 임대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공급편에서는 항상 주택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냐면 복리시설이야. 복리시설. 부대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항상 공급에서는 뭐만? 복리시설까지만. 아까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분양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거, 주택 공급하면 주택과 뭐다? 복리시설. 공급한다, 분양, 임대한다. 그 뜻이에요. 자, 공급 쪽은 첫째,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공급에서 국토부령 하면 뭐를 말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야. 조금 이따 여러분들 공급편에 무조건 국토부령 이 말이 써져 있어. 그럼 무조건 뭐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 공급에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주택법으로 되어 있어. 주택법. 그래서 주택법에 관련한 범위가 뭐냐면 첫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 법으로 정해서 여러분들 시험법으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요건 사업주체에게 주는 의무예요. 사업주체, 너는 이거 위반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짓는 땅을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서 거기다 저당권 설정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주체 너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저당권 설정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이 법에서 이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해놨고,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행위 나오죠. 전매행위를 금지한다. 그럼 전매행위니까 여기서 무슨 권? 그렇지, 분양권이죠. 분양권. 그럼 분양권은 혹시 도시정비법 기억나는 거 보세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입주권도 나오고 분양권도 나온다. 기억나요? 그때 분양권 무슨 법으로 한다? 주택법 이렇게 나오지. 그때 주택법. 그러니까 그쪽에 분양권도 주택법. 또 이 법에서도 역시 뭐 나와? 분양권이 또 나와. 그러니까 분양권은 대표적으로 도시정비법의 분양권하고 요 주택법의 분양권을 말한다. 그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가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자, 요거 나올 때가 입주권.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전매라고 쓰고 있죠. 전매. 이쪽은 뭐라고 그래요? 양도 양수 이렇게 말해. 용어가 달라. 전매할 때 분양권은 전매라고 그래. 입주권은 뭐 하지 말아라? 양도 양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야. 내용 자체가. 자, 그리고 자, 우선 이 법으로 하는 것은 여기까지야. 주택법으로는. 지금은 리모델링은 저 4절에 가서 따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리모델링 빼고 요 5가지. 그러니까 공급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크게 몇 가지다? 요 5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요것만큼은 사업주체고, 요건 누구예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요거 금지 규정이 있다. 참고로 요건 처벌이 어떻게 나와요? 2년 2천 나온다고 그러죠? 요건 얼마 나와? 3년 3천 나와. 내가 우스갯소리로 왜 사업주체는 덩어리도 큰 놈 해먹는데 2년 2천이라고 그래서? 로비를 잘해서 그랬지. 지들이 로비를 잘해서 아무리 큰 돈 해먹어도 2년 2천밖에 안 돼. 우리는 코딱지 맞는 돈 먹고도 어떻게 돼? 3년 3천씩이나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업주체들은 규모가 크고 우리는 개인이다 보니까 로비를 해 못해. 우리 중개사가 어디 가서 로비에서 국회의원 로비에서 만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규제가 세. 여기는 규제가 작고. 어차피 처벌은 여러분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 주택법은 2년짜리, 요거 2개 몇 년짜리, 3년짜리. 공법은 무조건 1년 단위 1,000만 원. 그러니까 1년 하면 무조건 1,000만 원, 2년 하면 2천, 3년 하면 3천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배울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이야기고, 항상 우리가 여기서 주택 하면 주택만 보지 말고 주택과 어디까지 복리시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장을 보시라는 얘기야.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주택 공급에 관한 원칙에서 용어의 정의들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서는 안 나와. 그냥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니까. 입주자라는 말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 하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를 입주자로 보죠. 사용자라는 말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세입자, 세입자 개념을 이렇게 사용자라고 표시했고요. 자, 공급이란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과 복리시설까지를 하는 거? 분양하고 임대하는 것이다. 2번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 다음에 따라. 근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국토부령, 그러니까 공급편에서 국토부령이란 뭐를 말해? 주택 공급하는 규칙을 말해. 그래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특별 공급이라고 그래. 특별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건 일반 공급이야. 일반 공급. 아셨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통장으로 당첨돼서 받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 일반 공급. 이렇게 특별하게 주는 거. 국가유공자, 철거 대상자에게 특별히 주는 특별 공급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어? 국토부령에, 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가 그렇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여기서 일반 공급만 배우시는 거야. 그래서 1번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한다. 자, 특히 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는 거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답으로. 자, 일단 사업주체 누구는 제외하고 공공사업주 제외. 사업주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 받을 것? 승인 받을 것. 괄호 속에 복리시설은 신고할 걸 그랬어. 그럼 뭐는 승인 받으란 이야기야? 주택은 승인 받고 복리시설은 신고만 하고 그 내용이야. 이게 여러분 시험에 수없이 많이 나왔지. 그런데 거기다 누가 할 때는 공공사업주체가 할 때는 승인이나 신고해 안 해? 안 한다. 이게 답이었어. 우리가 지난번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이 문제만도 몇 번씩 있었죠. 자, 무조건 주택 공급에서 입주자 모집이야.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할 때는 주택은 받아서 승인.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승인 받고 복리시설은 신고만 해도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할 때는 승인이나 신고 없이 한다는 뜻이죠. 2번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도 1번, 2번 모두 무슨 령에 따라? 국토부령에 따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번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무슨 령?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국토부령에 있다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국토부령에 있어도 입주자 모집만큼은 승인과 복리시설 신고한다. 요거 공공사업주체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말. 자, 주택과 복리시설. 아까 우리가 건설할 때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누구한테 공급? 일반에게. 그 일반 공급이란 이야기야.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1번 공공택지나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국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다음에서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그런데 기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과 디귿의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야.
뭐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기억하고 디귿이었죠. 도시형하고 관광특구 50층 이상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분양가격 이런 말은 뭐하고 뭐를 합한 거야?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합한 것을 분양가격이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가격 높게 낮게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하로. 그러니까 이하로 하라. 더하기 한 금액이야. 자, 공공택지는 뭐에다 뭐 더한다? 해당 택지 공급 가격에다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한 가격이에요. 근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 쪽은 원칙 감정 평가한 가액에다 역시 택지 관련 비용 더한 금액이다. 예외로 첫 줄 끝에 해당 매입 가격, 해당 매입 가격에다 그 다음 줄 끝에 택지와 라고 그랬는데 왜 예외는 해당 매입 가격으로 하느냐? 그 매입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민사집행법, 자,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경공매 무슨 가격? 낙찰 가격은 여러분들이 다운이나 높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가격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에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뭐 했다? 매입한 가격. 그건 바꿀 수 없는 가격이니까 속이지 못하는 가격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 가격에다 택지 관련 비용 더하겠다요. 자, 그럼 간단한 예만 하나 번 더. 택지비 나오면 공공택지는 무슨 값? 해당 택지 공급 가격. 공공택지 외쪽의 원칙은 감정평가한 가액. 예외는 해당 매입 가격. 그 단어만 찾아내면 돼. 나머지는 똑같이 뭐 더하면 돼? 택지 관련 비용 더한다 그랬으니까 그 앞에 값만이라도 기억하라는 얘기야. 앞에 값.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공공택지 무슨 가격? 해당 택지 공급 가격. 예, 공공택지 외쪽의 원칙은 감정평가한 가액. 예외는 해당 매입 가격. 그러면 됐죠? 거기다 똑같이 뭐 더해? 택지 관련 비용 더한다. 그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때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비는 괄호 속에 기본형 건축비. 찾았나요? 기본형 건축비에다 역시 국토부로 정하는 금액을 뭐하라? 더하면 된다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분양가격 공시. 그럼 분양가격 공시도 두 개로 나누어서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외냐로 구분하죠. 자, 공공택지는 세 군데 밑줄 사업주체, 첫 줄에 사업주체, 둘째 줄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 마지막 줄 분양가격 공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자,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죠? 시장한테 아까 입주자 승인 모집 승인 받는다고 그랬죠? 그 승인 받으면 바로 뭐하라? 분양가격 공시하라는 얘기야. 근데 오른쪽에 공공택지 외의 특지는 자, 첫 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셋째 줄 끝에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경우 그 옆에 분양가격 공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공택지 외의 쪽은 누가 해? 시장이 자기가 뭐 했을 때 승인했을 때 공시하란 이야기야. 공공택지는 누가 해? 사업주체가 시장한테 승인 받았을 때 뭐하라? 공시하라. 그것만 찾아내면 돼. 공공택지인지 공공외택지인지 비교됐나요?
공공택지는 누가 해?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쪽은 시장 등에. 그러면 시장 등이 할 때는 자기가 승인했을 때 하는 거고, 자, 사업주체는 자기가 승인권자가니까 승인을 받았을 때 하는 거잖아. 구분됐어요? 외우려고 말고 자꾸 그렇게 비교해서 두 개 단어 찾으시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 나와 있죠. 자, 역시 국토부 장관은 어디 지역 위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야. 공공택지는 지정 안 해도 돼. 근데 공공택지 외 쪽이야. 외의 택지에서 누가 정한다?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야. 그러면서 한 줄 건너뛰면 주택가격이 뭐하거나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심의 거쳐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야. 아직 뭐 기준은 안 보셔도 돼. 문제풀이 할 때 기준은 필요할 거니까 그때 보시는 걸로 하고. 지정 절차. 지정하려면 항상 누구의 의견 듣는다? 시도지사. 지정했으면 공고하고 시장 등에게 통보하라고 그랬네. 그러면 그 점만 갖고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 자,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맞죠? 무슨 절차? 지정 절차야. 여러분 그냥 배운 대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자, 지금 지정하면 누가 했어요? 국장이 한다고 그랬네. 그럼 지정했으면 뭐 해야 돼? 공고하겠죠. 그럼 그동안 배운 대로 지정 절차 앞에 뭐 해야 돼? 심의하고. 요게 이제 기본 절차인데 요게. 그런데 심의 전에도 뭐 할 수도 있다? 의견 청취 나와 있죠. 그 의견 청취는 꼭 하는 건 아니고 뭐다? 임의적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저 의견 청취는 이 사람의 누구다? 하급기관. 하급이니까 누구다? 시도지사. 문장 맞게 돼 있죠. 여러분 책 읽을 때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이야기야. 무조건 지정 절차는 지정하면 심의. 심의할 때 의견 청취하면 이 사람의 누구? 아랫사람. 여기가 시도지사면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 이렇게 간다고 그랬지? 그 원리야. 그래서 이제 지정 공고하면 통보해줘라. 누구한테? 맨 아래 시장 등한테. 이렇게 하는 게 지정 절차예요. 자, 반대로 하나 해볼게요. 그럼 해제 절차도 어떻게 해야 돼? 심의 거쳐 해제야. 똑같아 과정은. 대신에 자, 국장에게 여기다 하나 할까요? 해제를 여기다. 해제 사유를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어디든지 해제 사유 나오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 자, 지정권자 스스로 무슨 사유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한다. 그럼 무조건 해제해 줘야 돼. 그리고 지정권자의 누가? 하급기관이 뭐하면? 요청하면. 이게 절차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제는 어디거든 가든 무조건 지정권자가 사유 없어졌다고 인정한다. 그럼 뭐 해야 돼? 해제. 또 지정권자 누가? 하급기관이 뭐해? 요청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해제는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정은 이게 답이잖아. 어디 가든 지정은 할 수 있다. 해제는 하여야 한다. 기억하시면 돼. 이걸 갖고 우리 시험에 많이 내는 거잖아 이게. 그럼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연관시켜봐.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할 수 있다. 해제 하여야 한다. 기억나요? 그럼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도 지정하려면 뭐 했어? 심의할 때 필요한 뭐해? 의견서 똑같아 과정이. 그러니까 모든 공법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왜 설명하느냐? 이미 공법이잖아 그게. 국토계획법이 있던 게 넘어간 것 뿐이니까 내용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럼 해제 사유 그럼 물어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사유 그럼 뭐라고 나와? 지정권자가 지정 사유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해제해 줘야 돼. 또 하급기관이 뭐하면? 요청하면. 똑같아 이 과정이 공법이란 거. 그래야 이런 걸 빨리 이해하셔야지. 여기다 요청 한번 해볼까요? 해제 요청한다. 그럼 하급기관 2명 다 나와. 누구? 시도나 또는 시장 등이 다 요청할 수 있어. 이 해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자, 국토부 장관의 요청 들어가면 그 요청 받은 날로 여기 특이한 날짜 40일. 40일 안에 뭐 거쳐? 심의 거쳐.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
여부를 결정한다. 자, 결정했으면 그거 여기다 뭐 해줘야 돼? 통보. 해제할지 안 할지 이 과정이야. 그럼 조금 이따 투기과열지구 나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물으면 어떻게? 똑같아. 해제 요청하면 똑같아. 과정 똑같다는 얘기야. 무조건 기본적인 틀이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내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틀을 아느냐고 묻지 매번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 내면 어떻게 돼? 그냥 다 맞추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절차를 자꾸 어렵게 느끼지 말고 무조건 지정하고 나오면 지정은 뭐야? 할 수 있다. 왜냐? 공법의 지정은 제한이야. 뭘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지정은 뭐다? 할 수 있다. 해제는 해야 한다 이 말하고 무조건 지정하려면 뭐 거쳐? 심의 앞에 의견이 있으면 요 사람의 아랫사람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 그리고 무조건 지정되면 해제 사유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무조건 해제 사유 있는 곳은 두 가지 사유다. 지정권자가 사유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해제해 줘야 돼. 그 다음에 하급기관이 뭐 하면? 요청하면. 과정 아시겠지? 그 다음에 특히 이 주택법은 요 지정이 두 번 나와. 투기과열지구하고 그때도 투기과열지구도 요청 들어가면 무조건 며칠? 40일 안에 여부 결정한다 해서 어디다? 통보한다. 이 과정이 똑같아. 주택법은 요걸 좀 알면 나머지 그 정도 쉬워지실 거야. 자, 그 밑에 해제 봐보세요. 해제 사유 및 절차.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뭐 거쳐서? 심의 거쳐 해제하고 거기 번호를 양가로 2번호 고치죠. 이 경우 위의 양가로 2를 준용한다. 반달가로 2번호 돼 있죠? 양가로 2번을 준용한다. 자, 요청 절차 가볼까요?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나 시장 등은 지역 지정 후에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뭐 되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국장에게 지정 뭐한다? 해제 요청은 할 수 있다. 요청이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럼 이번 1회에 해제 요청 받으면 자 받은 날부터 며칠? 40일 안에 심의 거쳐 해제 여부 결정했으면 그 요청한 사람에게 뭐한다? 통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요 근래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들일 거예요. 설치 운용은 누가 한다? 시장 등이 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날짜가 있어. 언제 하느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며칠? 20일 안에 설치 운영해. 그리고 위원회 구속력이란 시장 등은 입주자 모집 아까 승인해 줘야 되죠? 승인할 때 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뭐한다? 결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심사했더니 이거 승인해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승인 안 해줘도 되는 거야. 거기에 따라 구속이 된다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참고로 올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해당 기관장의 설치 운영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뭐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어. 원래는 누가 하는데? 시장 등이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해되셨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원래 누가 해? 시장 등이 하는데 사업 주체가 누구라면? 국가부터 지자체나 공사라면 그 기관장이 직접 뭐한다? 설치 운영하라고 돼 있어. 아셨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이야 이게. 나올 수 있는 지문. 지금까지는 누가 설치 운영? 시장 등이. 근데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라면 그 기관의 장이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어. 자, 3번은 아직은 보실 단계 아니고 그건 안 보셔도 되겠고. 자, 오른쪽 4번 저당권 설정 제한 나왔죠? 자, 저당권 설정 제한은 무조건 날짜야.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제한하느냐. 자, 둘째 줄 입주자 모집 공고. 아까 우리 입주자 모집하려면 신문에 광고 내야 되죠. 그게 공고야. 그때 무슨 날? 승인 신청일. 괄호 빼고 그 다음 줄 끝에 밑줄 그어놨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그 기간 동안에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이렇게 놨죠. 그때 다시 참고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다른 말로 사업주체가 당에 공급받는 자에게 뭐한 날? 통보한 입주 가능일.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왔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통보한 입주 가능일이라고도 한다. 그 박스 안에 있는 행위 세 가지, 그런 행위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신에 이번에 왜 당의 주택의 건설을 뭐 하려면, 촉진시키려면 다음 경우는 동의 없이도 한다는 이야기야. 자, 1번에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뭐 할 목적? 융자해 줄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 융자금 끼고 들어가죠. 그런 융자금은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여기 무슨 등기 해야 돼? 부기 등기 해야 돼. 저당권 설정에 부기 등기. 그럼 부기 등기 시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1번에 대지냐 주택이냐. 찾았나요? 주택건설 대지. 대지는 첫날 무슨 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그것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요. 이 대지 주택은 어디든지 부기 등기 시기는 같아. 대지로 나오면 그날. 자, 근데 주택 나오면 무조건 보존 등기예요. 그다음에 부기 등기 효력의 무효란 부기 등기일 후에 어떤 행위를 했다. 효력은 무효다. 자,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 이건 특이하게 국장과 누가 해?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가요.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하는데 이걸 시도지사가 해. 국장과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뭐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죠. 안정을 위해서 일정 지역을 역시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다. 그 지정 대상은 나중에 참고를 하고, 대상은 자, 의견 청취협의. 이 법의 특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 해제하려면 뭐 거쳐? 시도지사 뭐를? 의견. 그러니까 이 내용 똑같지. 지정하려면 의견 듣는데 누구다? 시도지사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경우가 시도지사는 지정 해제하려면 국장과 뭐하라? 협의야. 의견이 아니라 협의야. 협의. 자, 공고 통보한다. 지정했으면 공고 통보해. 자, 해제 바로 보죠.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본인 스스로 무슨 사유 없어지면, 지정 사유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해제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사후관리란 여기는 국장만이에요. 국장이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뭐한다? 재검토한다. 누구만 해? 국장이 1년마다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 2번 지정의 해제 요청 나와 있죠. 자, 요청은 누가 요청한다? 시도나 시장 등이. 그럼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요청해? 국장에게. 시장 등은 시도지사에게. 역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해제 요청할 수 있다. 그럼 3번 요청 받으면 며칠 안에? 40일 안에. 역시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요청한 사람한테 통보한다. 과정 같죠? 같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답 나와도 금방 찾겠죠? 그러면 해제했으면 공고할 거고. 자, 오른쪽에 지정 기준이 있는데 역시 아직은 보실 건 아니야. 문제 풀 때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6번 주택의 전매기 제한이란 바로 분양권이죠. 분양권. 1번 전매기 제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나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뭐 지위야. 그러니까 분양권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지위까지도야. 첫 번째는 주택도 있고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뭐 지위도 있다고 그래서 지위도. 그때 셋째 줄에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업,
전매하거나 니은 전매 알선할 수 없다. 근데 기억에 전매해놓고 그 줄 끝에 괄호 속에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뭐는 재배, 상속은 재배. 그러니까 전매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게 상속이라는 이야기죠. 자, 박스에 그러면 분양권 전매는 전국은 아니죠. 세 군데만 적용해. 1번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밑줄 긋고 그 줄 끝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다 동그라미 하고 투기 과열지구 끝에 지위에다 동그라미 하라고. 안 하신 분은 뭐야? 하셨어? 자, 해놨구나 다. 우리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 기출문제 특강할 때 해놓으신 분이구나. 근데 뭐 다 들으신 거야? 왜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는 거야? 그거 동그라미 하세요. 무슨 지구?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 없어. 거기는 주택의 입주라 선정된 지위만 있어. 그럼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동그라미.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주택이 있고 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남았네. 그러면 세 군데가 전매 제한할 수 있는 곳인데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은 없어. 뭐만? 지위만 있고. 자, 2번과 3번은 주택뿐 아니라 지위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2번 전매 제한 기간. 올해 꼭 나올 부분이야. 이게 전매 제한 기간. 요즘에 또 6.19 대책위가 나왔죠. 지금 나왔어도 이건 손댄 거 없어. 그대로야. 이 내용에. 대신에 지역만 추가해 놓은 거니까. 자, 먼저 공통상의란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따옴표 묶어놨죠.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뭐한 날? 가능한 날부터 기산이 돼. 기산은 계산이 돼. 시작점을 계산해.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등 분양가 상한제 등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 등 모든 전매 제한 기간은 어느 날로 시작이 돼?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그래서 뭐 2번 안 보셔도 되고 3번 넘어가서 그때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의 조정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며 수도권은 반드시 몇 개 지역으로? 3지역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지역을 1지역으로 넣기도 하고 1지역에 빼기도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럼 2번 투기 과열지구는 언제까지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다. 언제부터?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을 자 무슨 기간? 전매 제한 기간이란다. 무슨 지구는? 투기 과열지구는. 그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는 그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얼마? 5년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는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얼마? 5년은 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도 첫날은 같아. 첫날은. 근데 끝나는 날은 해당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하고 기본서 참조를 했어. 그 말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공부하신 분은 기본서 보란 이야기야. 뭐 하는 사람? 상대평가 공부할 때는 그거 보셔야 돼. 여러분처럼 절대평가 할 때는 봐 안 봐? 안 봐. 보면 손해지 뭐. 보면 손해지. 그거 본다고 맞추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보지 말란 이야기야. 그러면 4번 나오면 맞추셔야지. 올해 4번이 주의사항이야.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그 전매 제한기간 조정지역 나와 있죠. 만약 1지역 나오면 무슨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야. 첫날은 같아. 시작되는 날은. 2지역은 그거보다 좀 1년 6개월. 3지역은 6개월이야. 그 밖의 지역은 비수도권이겠죠. 6개월이야. 어디가 가장 규제가 세? 1지역. 1지역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야. 그러니까 2지역은 그날로부터 몇 년만? 1년 6개월만 지나면 돼. 나머지 3지역은 그냥 그날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된다는 이야기야. 수도권 아닌 지역도
6개월만 지나면 된다는 이야기지. 요런 게 지금 우리 이번 6.19 대책도 나왔는데, 자, 그동안 1지역에 안 들어간 거 몽땅 포함시켜놨지? 그렇다고 시험에 1지역이 어디냐, 이건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볼 수가 없지. 대한민국 시험에서 서울, 강남구 뭐 그런 것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지역이냐, 2지역, 그건 여러분은 알 필요 없어. 그냥 3개 지역으로 나눴을 때 1지역에 속하면 언제까지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다. 2지역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면 된다. 3지역과 비수도권은 6개월만 있으면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아마 필히 투기 과열지구하고 요 수도권 외의 지역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만약에 또 출제인이 분양가 냈다 그러면 할 수 없어. 그건 맞출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시겠고. 다음, 전매 제한의 예외가 있죠. 자, 누구의 동의 받으면? 사업주체 동의 받으면 전매가 허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위 1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나 또는 1번에 어디에 해당? 2, 3에 2, 3이 괄호 속에 어디야? 분양가 상한제하고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공급받은 자의 무슨 사정?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면 그 줄 끝에 누구의 동의? 사업주체 동의야. 그 동의만 받으면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 1번에 2, 3에 해당하는 것은 자 뭐하고 다시 뭐하고 뭐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지역에서 말해. 그럴 때는 누구의 동의 받아라? 토지공사 정의 받아라야.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정해놨어. 무슨 주택하고 무슨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하고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전부 사업주체를 누구로? 토지공사로 정했어. 토지공사에게 동의 받아라. 그것까지만 일단 읽으셔. 자, 그러면 동의 받으려면 1번 세대원 둘째 줄 중간점 전원이 찾았어요.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야. 다만 수도권 이전은 제외야. 그럼 전원 이전에도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의 받을 수 없어. 전매 못해. 2번 상속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이죠. 그 다음에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나 아니면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할 때 전부 1, 2, 3번 누가 넘어가?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 어디서 이거 나오셨지 또? 도시정비법에서 투기과열지구 나올 때 그때도 전원이 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원일 때는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는 전원이란 말이 없지. 상식이잖아. 이혼하는데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 쪼개졌는데 뭐 전원이 다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혼일 때는 그게 안 들어가. 그 다음에 7번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나 주택의 일부를 자 누구한테? 배우자에게 이전. 배우자 전부 그러면 안 되겠지 또? 배우자가 전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고 배우자에게 줄 거는 그냥 일부만 가도 상관없어. 배우자가 한 10명 되나? 10명 다에게 이전? 그런 건 없겠지. 그래서 상식으로 1, 2, 3번은 무조건 세대원 뭐야? 전원이라는 말을 써야 돼. 근데 이제 배우자에게 죽거나 이혼한다 그럴 때는 전원이 아니지. 그거는 쪼개지는 거니까. 자, 우선 매입도 아직 안 열려도 되고 오른쪽 가서 전매 위반, 자, 위반 시 조치는 사업주체 뭐한다? 환매 들어가. 그래서 환매는 위반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뭐가? 지위의 전매야. 여기는 지위야. 주택 아니야. 그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셋째 줄 끝에 매입비용이라고 나와. 매입비용. 그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 그 지급한 날에 당의 입주자로 선정된 다시 동그라미 뭐를 취득? 지위야.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봐. 우리가 그때 배울 때도 입주권은 주택이다. 분양권은 주택 아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지위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주택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이쪽은 주택이니까 입주권 항상 물어봐. 주택이야. 근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까 지위 취득이야. 좀 이따 분명히 주택 취득 나올 때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처벌 규정은 얼마로 한다? 3년 3천이죠. 자, 특히 여기서 부기등기 나와. 그럼 부기등기는 1번에 몇 번에 2, 3에 해당한다. 무슨 지구는 부기등기 안 해? 투기과열지구는 부기등기 안 한다. 그 말을 기억해야 돼. 왜 부기등기 못해? 거기는 지위밖에 없잖아. 지위밖에 주택이 없었잖아.
이해되셨어? 아까 내가 1번에 동그라미 하라 동그라미 하라는 그 이유가 투기 관리는 주택이 없고 뭐만 지위만 있어. 무슨 지위에다 등기한다 이런 건 없거든. 주택이 있어야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거 전매 제한 쪽에서 부기 등기하면 투기 관리지구 등기 안 돼. 무조건 분양가,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외 이런 것만 부기 등기가 돼. 그러면 시기 방법 나올 때도 주택도 나왔어. 그럼 주택은 무슨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신고한다. 그럼 뭐 준다? 포상금 제도 있다. 하여튼 포상금 제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 자, 7번이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니까 여기가 입주권이 나오는 거야. 입주권. 그래도 입주권은 둘째 줄에 1번의 둘째 줄 다음에 해당하는 뭐하고 뭐 증서나 지위를 말해. 증서 지위를. 자, 분양권은 주택과 지위죠. 주택과 지위지. 이거는 증서 지위야. 증서 지위는 1번 기억에 뭐하지 말아라. 양도 양수 금지한다. 단 뭐는 허용? 상속과 저당. 우리가 분양권은 상속만. 지금 여기는 입주권이야. 입주권은 뭐까지도 저당도 돼. 저당도. 니은의 양도 양수 알선도 금지한다. 디귿의 양도 양수 알선 목적이 뭐도 광고도 금지하는 거야. 자, 그럼 다음 장 증서 지위 5개 나올 거예요. 자, 주택조합 설립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 그 뒤에다 무슨 지위? 조합원 지위. 그게 조합원 지위야. 혹시 일명 딱지 기억나요? 딱지라고 그래. 보통 우리 주택시장에 딱지라는 말이 이걸 말하는 거야. 입주자 저축 증서니까 통장이죠. 통장. 주택 뭐 상환사채 나왔네. 상환사채. 이것도 입주권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입주권. 주택 상환이니까 뭐야? 주택 준다는 얘기야. 그것도 입주권이지. 그 다음에 4번에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등. 자, 마지막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뭐 이주대책에 나오는 문제들. 요런 거는 전부 다 증서 지위인데 우리가 이걸 입주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위반하면 여기는 조건이 많아. 위반이 되면 자, 주택 공급 신청의 무효와 공급 계약 취소죠. 바로 동그라미 1번으로 바로 내려갈까요? 화살표 쪽에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뭐로? 무효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지. 계약을 했으니까 유효 상태니까 취소해야 되죠. 자, 환매 나와. 환매는 저 첫 줄 끝에 대통령령으로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기까지 대통령으로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아까 앞에서 나온 것은 매입비용이었어. 매입비용. 그걸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당해 뭐를 취득? 주택 취득이야. 분양권은 지위를 취득한 거고 여기는 주택을 취득해. 입주권이니까. 자, 퇴거 명령. 사업 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 가격을 지급했거나 아니면 관할 법원에 공탁하면 입주자에게 기간 정해서 뭐한다? 퇴거를 명하죠. 4번에 입주자 자격도 제한하는데 그 10년이라고 나와서 10년.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도 제한받을 수 있다. 처벌은 3년 3천으로 되어 있죠. 자, 4장의 리모델링. 리모델링의 허가 신청은 우선 동의가 나오는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많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드릴 거니까. 자, 리모델링은 뭐 한다? 허가를 받는다고 나왔네. 그럼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30세대 이상이야? 미만이야? 미만이겠죠. 이상이었으면 당연히 뭐를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았겠죠. 근데 우리가 자, 리모델링은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허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번 입주자 등의 리모델링이 있죠. 입주자 등이란 그 줄 끝에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주택가 공동주택을 뭐 하려고? 리모델링 할 때에는 마지막 줄 시장 등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등의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다 동그라미 하고 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누구? 입주자 대표회의가. 역시 시장 등에 뭘 받아? 허가 받아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 그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3개란 이야기네. 3개가 뭐야? 1번 입주자나 뭐 관리자나 관리 주체가 한다 하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됐나요? 거기까지. 일단 오늘은 뭘 동의받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자 등이 있고 하나는 조합이 있고 하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그 말이야. 찾으셔서 거기까지는. 그럴 때 리모델링 할 때 뭐 받아서? 허가 받아 한다 나와서 허가 받아.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그럼 허가의 기준할 때 허가할 때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네. 동의가. 1번 입주자 등이 할 때에는 그 동의서에 입주자 뭐 전체 동의 받으라고 그랬네. 입주자들이 할 때는 얼마의 동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지. 그러면 자 역시 3번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또 누구? 소유자 전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자가 하거나 대표회의가 할 때는 얼마의 동의? 전원 동의란 이야기네. 그 이제 반대로 조합이 할 때만 달라지겠다는 이야기죠. 자, 조합 2번.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다음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다. 1번.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각 75. 이거 개정됐네. 75로. 개정된 부분이야. 75. 그리고 각 동별로는 얼마? 50이네. 50. 근데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얼마? 또 75로 나왔네. 앞에서 우리가 얼마였던 것이 결의할 때는 요거만 구분 한번 할까요? 결의하고 동의하고 아직 동의 쪽은 나오진 않았어도 여러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결의 받을 때 결의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전체 리모델링 할 때에는 자, 전체에 대해서 얼마? 각 3분의 2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동별. 각동이지, 각동. 각동일 때 얼마로? 과반수였지. 과반수. 요렇게 결이고. 동별로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에 얼마? 각 얼마? 3분의 2 이상. 요렇게 돼 있었지. 근데 지금 나머지 똑같고 이 3분의 1을 몇 퍼센트로? 75%로 요걸 지금 동의받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결의는 3분의 2 개념이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동의받을 때는 그 3분의 1을 얼마로? 75로 봐. 이것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 우선 결의만 먼저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결의만.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 결의에다가 뭐만 동의만 얼마로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 근데 오늘 여러분 2개 다 하면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결의 개념을 정확하게 결의할 때는 단지 전체 할 때는 전체 얼마? 3분의 2. 각 동은 과반수야. 그 다음에 동별로 할 때도 3분의 2야. 근데 그 3분의 2가 동의받을 때는 얼마로? 75고. 과반수는 똑같이 얼마? 50이니까 똑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받을 때는 숫자 개념으로 바뀌었다는데 3분의 2가 얼마로? 75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찾아.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는 결의 쪽으로 많이 냈지 아직 동의 쪽으로 낸 적은 없어요. 자, 거기까지만 오늘 보시면 돼. 그리고 하나 더. 페이지를 넘겨서 196. 바로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작년 시험에서 절차를 시험 문제 낸 거야. 절차를.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니까 비구속이야, 구속이야? 비구속이죠. 상위야, 하위야? 하위지. 기본이니까 그걸 알고 시작하면 돼.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밑줄 어디에서만 적용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만 적용해. 아까 우리가 리모델링 방법 3가지 있었죠? 자, 뭐별로? 전용 면적 30%, 또 수직 얼마? 3개층. 거기에는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어디만? 세대수 증가할 때만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세대수가 증가되면 도시가 어떻게 돼? 과밀돼. 또 이주 수요가 어떻게 돼? 집중. 그게 답이야.
왜 세대수 증가형에서 이 기본계획이 필요하냐? 지금 많은 세대수가 이주를 하니까 도시가 어떻게 돼? 과밀이 되고 이주 수요가 집중돼. 그걸 뭐 하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립하는 거야. 그러면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에서 원칙은 누구만 해? 특광대야. 특광대. 특이한 방법이야. 특광대가 자,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했으면 어디다 반영해? 그 기본에다 반영해. 어디서 배우셨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정비법의 기본하고 요 주택법의 기본계획은 항상 몇 년 단위? 10년 단위에서 5년마다 검토 끝나면 어디다 반영? 자기 거에다 반영한다. 기억나시지? 근데 문제는 특광시장군수가 아니라 특광대라는 거야. 특광대. 자, 이외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자, 밑줄 도시 과밀 우려가 어떻게 돼서 적어졌잖아. 아까는 집중이 됐네. 적어졌다면 기본계획 수립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네. 자, 그게 특광시는 그 다음 줄에 뭐가 적어졌어? 일시적으로 집중 우려가 적어지면 심의 거친 경우. 그 다음에 대도시도 그 줄 첫 줄 끝에 일시 수요에 자, 2주 수요에 뭐가 나와? 일시 집중 우려가 적어졌어.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서 수립했는데 특광대가 수립했는데 특광대가 일시적으로 집중 우려가 어떻게 돼서 적어졌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 우리 새로운 게 하나 나와. 그러면 대도시장은 자, 대도시장 요청으로 누가? 도지사가 심의를 거쳐서 인정한 곳이라고 그랬네. 특광하고 대도하고 다시 한번 어디에서는 반드시 수립한다? 특광대죠. 그때는 집중 우려가 있었잖아. 근데 집중 우려가 일시적으로 적어지면 특광대는 수립을 안 할 수도 있다잖아. 근데 대도시만큼은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 대도시장은 도지사하고 관련 없다고 그랬지? 여기만큼은 대도시가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줘야 돼. 그거 하나예요. 아직 3번은 보시면 안 돼. 양고라 3번은. 이놈 보면 이제 머리 돌아가. 그러니까 우선은 특광대까지 오늘 설명했어요. 4번. 역시 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 누가 정해? 국장 정하죠. 그 다음에 수립 절차. 그럼 수립하려면 뭐 드려야 돼? 모든 기본계획 그 의견 드리면 의견 드려야지. 의견 누구하고 누구야? 주민하고 지방의회. 주민 며칠? 14일. 지방의회 30일. 똑같네. 국토계획법 기본하고 똑같잖아 지금. 다른 건 필요 없어. 자, 수립할 때 의견 들어. 그럼 누구하고 누구? 주민, 지방의회. 주민 14일 남았고 지방의회 30일 남았죠. 거기까지 알겠죠? 다음 협의심의. 그럼 협의심의 했다. 그때 의견 제시. 협의할 때 며칠? 30일. 똑같네. 국토계획과 이건 똑같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4번이 문제가 돼. 도지사 승인? 그럼 도지사 원래 누가 해야 도지사야? 시장군수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대도시시장. 이 법만큼은 대도시장이 수립은 해도 자, 누구의 승인받으라? 도지사 승인받. 유일한 예외를 하나 갖고 있어 여기가. 그럼 수립했으면 고시한다. 그건 같죠? 그래서 요 기본계획 틀 잡을 거 주의할 거 뭐냐? 자, 기본계획인데 누가 만든다? 특광대가 만든다. 특별한 상이야. 특광대가. 단위는 10년 단위,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 이런 건 같다는 이야기야. 그래 놓고 특광대가 수립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집중 우려가 있는데 집중 우려가 일시적으로 적어지면 그 대신에 대도는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도지사. 그러니까 여기만 대도하고 누가? 도지사 연결성이 있다는 거, 그거 차이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수립할 때도 의견 듣는 거 똑같죠? 협의 심의하는 것도 똑같은데 대도가 만들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도지사 승인받는다더라. 요거 하나 차이점이야. 그래서 작년에 이 시험 문제를 냈어. 수립 절차를. 기본적인데 그런 차이점 있는 거 요거. 그래서 이번 과정은 거기까지 보시면 돼. 뭐 치기 조정까지는 아직 문제 낼 수도 없어. 여러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 달 과정은 거기까지 하고. 보니까 문제집 받아보셨나? 문제집 와 있던데 보니까 다른 거는 뭐 한 200 몇 페이지 되더만 공법은 460페이지나 해놨대.
내가 그래서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어. 민법을 한 460페이지 만들고 공법을 뭐 460 제일 두껍대 보니까 나 죽으라고 했나 봐. 그걸 하면 다 풀어주려면 내가 죽지. 내가 작년에도 어딘가 저 책 한 거 나오는데 600페이지짜리 한번 문제풀이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600번이 또 엉망이었거든. 개정되지도 않은 거 그냥 그대로 넣어놔갖고 문제풀이가 아니라 고쳐주는 걸 하느라고 2달 동안 죽는 줄 알았어. 그 여기는 그래도 아마 고쳐져서 그거는 다행히 그건 고쳐져서 내놔도 다행인데 작년에 내가 어디 책인가를 에듀표로 뭐 어딘가 어디 역 같은 턱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600페이지야. 근데 온통 다 틀린 거야. 온통. 그 수업의 진도를 못 나가고 여기 고쳐 저기 고쳐 이거 빼 이러다가 2달 남아 넘어간 책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하다가 학원에서 한 달만 하고 그냥 끝내주세요. 다른 걸로 하자. 다른 걸로 문제 만들었잖아. 여기 보니까 이 문제는 그러지는 않아. 그러지는 않아서 천만 다행이지.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고치는 거 하다 보면 정신이 사납거든. 이게 해야 될 공부를 고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다른 데는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되는데 400 몇 페이지야. 해설까지 붙어서. 하여튼 뭐 여러분 공부를 하고 많이 넣는 것 같아. 많이 넣은 거니까 공부한 시기는 어떻게 해봐야지. 아시고 하여튼 문제집은 어떻게 다음 달부터 우리 다음 달에 문제 풀이니까 한 번 정도는 꼭 문제 풀고 오실 거. 근데 문제 푸는 요령도 하셔야 돼. 풀으라니까 그놈 풀고 모르면 찾아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모의고사보다 쭉 한번 풀어보란 이야기야. 맞았고 틀렸고 그러지 말고 그 대신에 풀다가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럼 체크 딱 하시라는 얘기야. 이게 안 풀어져. 혹시 답이 몰라. 그걸 여러분 찾고 오면 시간이 어떻게 돼? 한없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만약에 저 뒤에 답은 있을 거야. 맞았다 틀렸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 근데 그걸 예습 하시면서 찾아보겠다고 또 찾아보면 어떻게 돼? 시간 끝이 없어. 여러분 한 30문제 풀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해보시면 근데 그 다음에 누가 해주나? 내가 해줄 거 아니야. 여기서 같이 풀면서 맞고 틀리고 요렇게 달렸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손대지 마시라니까. 하면 좋겠지. 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게 하다 보면 대신에 이제 수업 듣고 가서 공부하실 때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지. 예습할 때는 그냥 풀어오실 때는 말 그대로 문제 풀어만 오시는 거지 따로 안 하시면 대신에 체크는 해보셔야 돼. 풀어진다. 알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 진도상으로 우리 나가는 진도 있죠? 우리 첫째 주 진도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는 계획 파트까지는 다 한번 풀어보시면 돼. 광역, 기본, 관리 계획, 용도지역 들어가고, 어째 진도 그 정도 한 주 나가잖아. 그 정도를 한번 쭉 하고, 모르면 표시해. 그냥, 모르면 문제 풀다가 딱 표시하고 오시면 되지. 그러면 내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안 풀어야 할 문제인지 구분이 되시겠지. 그때 그렇게 해서 나갈 테니까. 그래서 한번 안 풀어 오신 것보다는 그렇게 해 오시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